개혁신당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천하람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사 인터뷰 오늘의 고정 출연자 두 분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시사 인터뷰 오늘 덕분입니다. 그 말은 좀 위험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잘하신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비례 당선으로 그 확정되기까지 잠을 못 잤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통화했습니다만. 예. 네, 저도 사실 쉽게 될 줄 알았습니다. 비례대표 2번을 받았을 때. 왜냐하면 이제 비례대표 2번을 받고도 당선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약간 손학규 전 대표님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갑자기 바로 만덕산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만덕산 자체는 산은 좋은 산입니다만은 네. 정치인 입장에서 썩 그렇게 내키는 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다고 했을 때, 물론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도 큰 문제 없이 당선되겠거니 했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지역구 당선이라는 게 페널티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까스로 개표가 완료되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따져가지고, 당선이 확정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꼼수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순천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좀 물어보고 싶네요. 순천에서 워낙 이제 정치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순천에서 이번에 같이 당선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문수 당선인, 그리고 우리 노광규 순천시장, 네. 또 이병훈 순천대 총장님, 뭐 이렇게 많은 분들 이번 주 초에 또 지난 주말부터 순천에 머물면서 많이 만나고 또 이렇게 같이 지혜를 공유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순천의 두 번째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물론 제가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또 개혁신당의 중요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아젠다, 또 개혁신당의 당무 이런 부분도 충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정치적 고향,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제 지역구가 순천 그리고 전남이라는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수도권이나 아니면 제가 국민의힘에서 대구에서 경선을 준비했었다 이랬다면은 제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2의 지역구 의원 같이 또 제 정치적 고향인 순천과 우리 광주 전남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네, 그리고 전남 의대 이슈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광주 전남의 어떤 일자리 문제, 그리고 또 교육과 지역 인재 유출의 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쩌면 지역구 의원은 좀 작은 지역구에 묶이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호남 전체를 이렇게 정말 제 어떤 일본어를 쓸 뻔했네요. 제 어떤 지역구라고 생각하고 네.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예. 네. 세석을 확보를 했거든요. 네. 조국 혁신당의 바람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세석밖에 못한 겁니까? 세석도 잘한 겁니까? 둘 다입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실수를 했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개혁신당인데 이낙연 대표와 좀 성급하게 통합하고 또 결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기성정당과 다른 게 뭐냐 하는 실망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또 저희가 정책정당을 표방하고 미래 이슈를 선도하겠다라고 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미래도 미래인데 당장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심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저희도 선명한 야당으로서 내로남불의 위험 없이 배치당할 위험 없이 누구보다 선명하게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 쪽에 더 매운맛 어떤 그 선명성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풀어나가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말 정책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 특히 저희 개혁신당은 지금 전국에 있는 어떤 당보다도 진영 논리에 어떤 빠져 있는 당이 아닙니다. 저희는 아주 자유로운 당이고 몽골 기병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젊은 정당입니다. 또 지역구와 어떤 비례대표를
같이 보유한 유일한 정상 정당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는 저희가 이런저런 실수들을 한 것이 있었지만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타당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드린다면은 지금의 세석이 앞으로 뭐 30석, 100석, 150석 될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가 열리면 처음으로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겁니까? 사실은 뭐 제가 어떤 상임위에 갈지에 따라서 조금 다 바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실제로 그 위성정당 꼼수의 피해자가 될 뻔했기 때문에 위성정당 방지 분야에 대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강력한 빠져나가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위성정당 방지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개혁 부분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구분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나 또 이탄희 의원 이런 분들 또 국민의힘의 김재섭 당선인 이런 분들과 잘 협력해서 정말 젊은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나간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고 저희 개혁신당은 모든 당선인이 80년대생입니다. 그래서 꼭 젊은 게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젊은 정치를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저희 80년대생, 90년대생, 00년대생의 어떤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는 어떤 정치 세대 교체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해서 이제 국회에 열리면 또 발의가 되겠지만 특검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검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답정너 정당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진영 논리 때문에 누구에 대한 특검은 무조건 찬성하고 누구에 대한 특검은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답을 찾아가는 정당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최상병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이 어떤 은폐 시도 또 특히 심지어는 당시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호주로 대사로 도피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국민적인 의혹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 최상병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논의는 일부 있겠지만은 지금 국민들의 의구심 그리고 어떤 대통령실의 뻔뻔함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저희가 법안이 나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글쎄요 앞으로 어떤 의미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전쟁에서 패한 용병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것이 마치 모든 야당들이 달려들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과거에 어떤 여러 청문회나 이런 데서 나왔듯이 이모 논란, 치권 논란 이런 것들이 상기되면서 또 보수 진영 지지층에서 한동훈 위원장 지키자라는 결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주 잘 짜고 아주 명분 있게 진행하지 않으면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것이 마치 한동훈 정치 생명 심폐소생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면밀하게 진행해야 되고 법안이 나온다면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계 복귀를 할 거라고 보세요? 본인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정계 복귀를 하는 방식이 대통령과 오히려 더 세게 각을 세우면서 지금 보수층의 윤 대통령 지지층을 본인이 한동훈 지지층으로 흡수하는 형태일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굉장히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한 30초 남았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준표 시장은 좀 너무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요. 네. 살아있는 권력, 잘 나가는 사람을 견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께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잘 나가고 인기 좋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거기 힘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사람 선거 지고 힘 다 빠지니까 이제 와서 어찌 보면은 완전히 보내버리려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칼질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너무 비정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과도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